그릇이 넓고 여유 있는 사람 공통점. 대나무처럼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은 비어 있어 바람이 불어도 유연하게 흔들리며 깨지지 않는다. 이는 내면의 여유와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대양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포용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넓은 마음을 가리킨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높이 자란다. 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그릇이 넓은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풍채가 좋고 여유로운 표정의 사람이 보통 떠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포근함도 가졌지요.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배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면서 꼰대짓을 하지 않습니다. 최민식 배우님이 개그맨 장동민 씨의 할머니 연기를 보고 배우러 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제자는 항상 스승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느 날 자신이 배우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승은 제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자를 인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숲 속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지. 하지만 모든 나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숲의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어. 이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지. 그리고 스승은 제자에게 숲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각기 다른 나무들로부터 배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스승의 말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큰 나무 아래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태풍을 견디는지, 작은 나무 옆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햇빛을 찾아 자라는지 배웠습니다. 심지어 땅에 떨어진 낙엽에서조차 제자는 자연의 순환과 재생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숲에서 보낸 후 스승에게 돌아와 자신이 배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는 이제야 비로소 스승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지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지류와 만나지만 결국 모든 물을 받아들여 바다의 일부가 된다. 이처럼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도 다양한 근원에서 배움을 받아들여 깊은 이해와 통찰의 바다를 이룬다.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자라고 번성하게 한다. 씨앗이나 나무, 크고 작은 모든 생명체에게 기회를 주듯이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어떤 날은 구름에 가려져 있기도 하다. 우리의 배움도 마찬가지로 매일 새로운 교훈을 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은 차단하고 거리를 둔다. 부정적인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하루라는 이름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행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거리를 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희망의 숲으로 알려진 신비로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숲은 그 이름처럼 방문자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곳이었지만 숲의 한가운데에는 그림자, 골짜기라 불리는 어두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여행자들은 이곳을 피해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숲을 탐험하던 중 실수로 그림자, 골짜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안에서는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 하루는 그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지만 곧 그것들이 자신의 기분을 무겁게 만들고 여행의 목적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그림자, 골짜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그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그 부정적인 목소리들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숲의 가장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렸습니다. 하루가 나무 위에서 명상을 시작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하루에게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이 자신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물처럼 흘러가되 돌과 장애물을 피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고 나무들은 말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그림자, 골짜기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어지럽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골짜기를 떠나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깊이를 다지면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 물은 돌과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 다른 길을 찾는다.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며 구름이 가리는 날도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빛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세 번째로 남이 하는 일에 지적하지 않는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다리 수술하는 바람에 운동을 못해서 10kg 정도 쪘는데요. 다른 사람과 고기를 먹을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제 앞에 엄청 살이 찐 친척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말하려다가 문득 제 자신을 보니 저도 살이 쪄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조용한 바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조언과 지혜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경청 능력과 남의 일에 대해 절대 비판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두 젊은이가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마을 전체가 분열되어 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행동을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용한 바람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노인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노인은 간단한 차를 내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우리 마을을 흐르는 강물이 말했습니다. 나는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흘러가지. 바위를 비판하지 않고 내 길을 간다. 강물은 그저 흐르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강물처럼 우리도 남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다르게 자라지만 한 나무가 다른 나무의 성장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라나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각자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서히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판과 불화가 결국 자신들에게도 해가 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는 남의 일에 무분별하게 지적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용한 바람, 노인의 지혜로운 말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대까지 전해지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바람은 모든 곳을 지나가지만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잠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대지는 무수히 많은 발걸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어느 것도 영구히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도 남의 행동을 잠깐 목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흘러가며 바위를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며 자신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남의 일을 신경 쓰는 사람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것이고 성공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 한 조용한 산골 마을에 현명한 정원사라 불리는 나이든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정원이 마법처럼 아름다운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비밀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호기심 많은 토끼가 찾아왔습니다. 토끼는 정원사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고 매일 정원 주변을 서성이며 정원사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토끼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도 그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토끼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정원사에게 다가가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건가요?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 건가요? 정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 같은 건 없어. 나는 그저 내 정원에 집중할 뿐이야.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꽃에게 말을 걸면서 나의 모든 관심을 이곳에 쏟아부어. 정원사의 말을 들은 토끼는 다소 실망했지만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곧 깨달았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정원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끼의 정원도 아름답게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이제야 비로소 현명한 정원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취는 바깥 세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일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세상에 빛과 생명을 준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한다. 봄에는 씨앗을 품고 여름에는 생명을 키우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휴식한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물은 멈추지 않고 길을 찾아간다. 이처럼 우리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기보다 배울 점을 배워 발전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저도 전에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해서 이간질해서 깎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배워서 자신도 성장합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옛날 옛적에 멀고 먼 왕국에 민첩한 새와 지혜로운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첩한 새는 자신의 빠른 비행 솜씨로 왕국 내에서 가장 빠른 존재로 알려져 있었고, 모든 동물들이 그의 속도와 민첩성을 부러워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거북이는 느린 걸음으로 인해 종종 다른 동물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침착하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큰 잔치가 열렸고 모든 동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잔치에서 민첩한 새는 자신의 빠른 비행을 자랑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혜로운 거북이도 그 장면을 보았지만 그는 질투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민첩한 새로부터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거북이는 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의 비행은 정말 멋지구나. 나도 내게서 배워보고 싶어. 처음에 민첩한 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거북이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민첩한 새는 지혜로운 거북이에게 비행의 기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거북이는 새에게 인내와 꾸준함의 가치,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첩한 새는 거북이의 교훈 덕분에 더욱 지혜롭게 비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혜로운 거북이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다른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면서 왕국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왕국 전체에 퍼져 나갔고, 동물들은 민첩한 새와 지혜로운 거북이의 우정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배워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빛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며 그 빛이 다른 것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우리도 타인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길을 밝힐 수 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며 중간에 만나는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대지는 모든 씨앗을 받아들여 자라게 하며 각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한다. 우리도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만의 성장 경로를 찾아야 한다. 옛날에 한 조용한 숲속에 현명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숲의 모든 동물들과 바람, 강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지식과 지혜로 숲속 생물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숲의 동물들이 모여들어 현명한 나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토끼는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해 고민이었고, 거북이는 천천히 걷는 자신의 속도 때문에 늘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새는 자신의 높은 비행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고, 사슴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동물들로부터 질투를 받는다며 슬퍼했습니다. 현명한 나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각자 별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라. 그 밤 동물들은 나무 주위에 모여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별들이 서둘러 움직이지 않고도 밤하늘에서 빛나는 모습에서
자신의 속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거북이는 별이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궤도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새는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것을 보며 혼자라고 느낄 때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슴은 별들 사이의 조화로움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명한 나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별처럼 독특하고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길을 가며 타인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더 큰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그릇이 넓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이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릇이 넓고 여유 있는 사람 공통점. 대나무처럼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은 비어 있어 바람이 불어도 유연하게 흔들리며 깨지지 않는다. 이는 내면의 여유와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태양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포용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넓은 마음을 가리킨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높이 자란다. 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그릇이 넓은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풍채가 좋고 여유로운 표정의 사람이 보통 떠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포근함도 가졌지요.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배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면서 꼰대짓을 하지 않습니다. 최민식 배우님이 개그맨 장동민 씨의 할머니 연기를 보고 배우러 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제자는 항상 스승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느 날 자신이 배우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승은 제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자를 인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숲 속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지. 하지만 모든 나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숲의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어. 이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지. 그리고 스승은 제자에게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각기 다른 나무들로부터 배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스승의 말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큰 나무 아래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태풍을 견디는지,
작은 나무 옆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햇빛을 찾아 자라는지 배웠습니다. 심지어 땅에 떨어진 낙엽에서조차 제자는 자연의 순환과 재생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숲에서 보낸 후 스승에게 돌아와 자신이 배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는 이제야 비로소 스승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지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지류와 만나지만 결국 모든 물을 받아들여 바다의 일부가 된다. 이처럼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도 다양한 근원에서 배움을 받아들여 깊은 이해와 통찰의 바다를 이룬다.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자라고 번성하게 한다. 씨앗이나 나무, 크고 작은 모든 생명체에게 기회를 주듯이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어떤 날은 구름에 가려져 있기도 하다. 우리의 배움도 마찬가지로 매일 새로운 교훈을 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은 차단하고 거리를 둔다. 부정적인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하루라는 이름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행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거리를 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희망의 숲으로 알려진 신비로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숲은 그 이름처럼 방문자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곳이었지만 숲의 한가운데에는 그림자, 골짜기라 불리는 어두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여행자들은 이곳을 피해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숲을 탐험하던 중 실수로 그림자, 골짜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안에서는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 하루는 그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지만 곧 그것들이 자신의 기분을 무겁게 만들고 여행의 목적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그림자, 골짜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그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그 부정적인 목소리들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숲의 가장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렸습니다. 하루가 나무 위에서 명상을 시작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하루에게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이 자신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물처럼 흘러가되 돌과 장애물을 피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고 나무들은 말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그림자, 골짜기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어지럽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골짜기를 떠나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깊이를 다지면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 물은 돌과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 다른 길을 찾는다.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며 구름이 가리는 날도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빛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세 번째로 남이 하는 일에 지적하지 않는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다리 수술하는 바람에 운동을 못해서 10kg 정도 쪘는데요. 다른 사람과 고기를 먹을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제 앞에 엄청 살이 찐 친척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말하려다가 문득 제 자신을 보니 저도 살이 쪄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조용한 바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조언과 지혜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경청 능력과 남의 일에 대해 절대 비판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두 젊은이가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마을 전체가 분열되어 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행동을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용한 바람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노인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노인은 간단한 차를 내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우리 마을을 흐르는 강물이 말했습니다. 나는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흘러가지. 바위를 비판하지 않고 내 길을 간다. 강물은 그저 흐르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강물처럼 우리도 남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다르게 자라지만 한 나무가 다른 나무의 성장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라나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각자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서히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판과 불화가 결국 자신들에게도 해가 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는 남의 일에 무분별하게 지적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용한 바람, 노인의 지혜로운 말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대까지 전해지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바람은 모든 곳을 지나가지만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잠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대지는 무수히 많은 발걸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어느 것도 영구히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도 남의 행동을 잠깐 목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흘러가며 바위를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며 자신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남의 일을 신경 쓰는 사람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것이고 성공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 한 조용한 산골 마을에 현명한 정원사라 불리는 나이든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정원이 마법처럼 아름다운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비밀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호기심 많은 토끼가 찾아왔습니다. 토끼는 정원사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고 매일 정원 주변을 서성이며 정원사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토끼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도 그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토끼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정원사에게 다가가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건가요?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 건가요? 정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 같은 건 없어. 나는 그저 내 정원에 집중할 뿐이야.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꽃에게 말을 걸면서 나의 모든 관심을 이곳에 쏟아부어. 정원사의 말을 들은 토끼는 다소 실망했지만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곧 깨달았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정원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끼의 정원도 아름답게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이제야 비로소 현명한 정원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취는 바깥 세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일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세상에 빛과 생명을 준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한다. 봄에는 씨앗을 품고 여름에는 생명을 키우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휴식한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물은 멈추지 않고 길을 찾아간다. 이처럼 우리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5번째로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기보다 배울 점을 배워 발전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저도 전에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해서 이간질해서 깎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배워서 자신도 성장합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옛날 옛적에 멀고 먼 왕국에 민첩한 새와 지혜로운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첩한 새는 자신의 빠른 비행 솜씨로 왕국 내에서 가장 빠른 존재로 알려져 있었고 모든 동물들이 그의 속도와 민첩성을 부러워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거북이는 느린 걸음으로 인해 종종 다른 동물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침착하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큰 잔치가 열렸고 모든 동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잔치에서 민첩한 새는 자신의 빠른 비행을 자랑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혜로운 거북이도 그 장면을 보았지만 그는 질투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민첩한 새로부터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거북이는 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의 비행은 정말 멋지구나. 나도 내게서 배워보고 싶어. 처음에 민첩한 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거북이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민첩한 새는 지혜로운 거북이에게 비행의 기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거북이는 새에게 인내와 꾸준함의 가치,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첩한 새는 거북이의 교훈 덕분에 더욱 지혜롭게 비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혜로운 거북이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다른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면서 왕국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왕국 전체에 퍼져 나갔고 동물들은 민첩한 새와 지혜로운 거북이의 우정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배워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빛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며 그 빛이 다른 것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우리도 타인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길을 밝힐 수 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며 중간에 만나는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대지는 모든 씨앗을 받아들여 자라게 하며 각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한다. 우리도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만의 성장 경로를 찾아야 한다. 옛날에 한 조용한 숲속에 현명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숲의 모든 동물들과 바람, 강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지식과 지혜로 숲속 생물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숲의 동물들이 모여들어 현명한 나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토끼는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해 고민이었고, 거북이는 천천히 걷는 자신의 속도 때문에 늘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새는 자신의 높은 비행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고, 사슴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동물들로부터 질투를 받는다며 슬퍼했습니다. 현명한 나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각자 별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라. 그 밤 동물들은 나무 주위에 모여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별들이 서둘러 움직이지 않고도 밤하늘에서 빛나는 모습에서 자신의 속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거북이는 별이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궤도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새는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것을 보며 혼자라고 느낄 때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슴은 별들 사이의 조화로움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명한 나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별처럼 독특하고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길을 가며 타인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더 큰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그릇이 넓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이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릇이 넓고 여유 있는 사람 공통점. 대나무처럼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은 비어 있어 바람이 불어도 유연하게 흔들리며 깨지지 않는다. 이는 내면의 여유와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태양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포용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넓은 마음을 가리킨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높이 자란다. 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그릇이 넓은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풍채가 좋고 여유로운 표정의 사람이 보통 떠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포근함도 가졌지요.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배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면서 꼰대짓을 하지 않습니다. 최민식 배우님이 개그맨 장동민 씨의 할머니 연기를 보고 배우러 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제자는 항상 스승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느 날 자신이 배우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승은 제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자를 인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숲 속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지. 하지만 모든 나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숲의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어. 이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지. 그리고 스승은 제자에게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각기 다른 나무들로부터 배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스승의 말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큰 나무 아래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태풍을 견디는지, 작은 나무 옆에서는 나무가 어떻게 햇빛을 찾아 자라는지 배웠습니다. 심지어 땅에 떨어진 낙엽에서조차 제자는 자연의 순환과 재생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숲에서 보낸 후 스승에게 돌아와 자신이 배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는 이제야 비로소 스승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지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지류와 만나지만 결국 모든 물을 받아들여 바다의 일부가 된다. 이처럼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도 다양한 근원에서 배움을 받아들여 깊은 이해와 통찰의 바다를 이룬다. 대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자라고 번성하게 한다. 씨앗이나 나무, 크고 작은 모든 생명체에게 기회를 주듯이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어떤 날은 구름에 가려져 있기도 하다. 우리의 배움도 마찬가지로 매일 새로운 교훈을 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은 차단하고 거리를 둔다. 부정적인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하루라는 이름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행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거리를 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희망의 숲으로 알려진 신비로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숲은 그 이름처럼 방문자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곳이었지만 숲의 한가운데에는 그림자, 골짜기라 불리는 어두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여행자들은 이곳을 피해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숲을 탐험하던 중 실수로 그림자, 골짜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안에서는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 하루는 그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지만 곧 그것들이 자신의 기분을 무겁게 만들고 여행의 목적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그림자, 골짜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그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그 부정적인 목소리들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숲의 가장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렸습니다. 하루가 나무 위에서 명상을 시작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하루에게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이 자신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물처럼 흘러가되 돌과 장애물을 피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고 나무들은 말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고 그림자, 골짜기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어지럽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골짜기를 떠나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깊이를 다지면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 물은 돌과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 다른 길을 찾는다.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치며 구름이 가리는 날도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빛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세 번째로 남이 하는 일에 지적하지 않는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다리 수술하는 바람에 운동을 못해서 10kg 정도 쪘는데요. 다른 사람과 고기를 먹을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제 앞에 엄청 살이 찐 친척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말하려다가 문득 제 자신을 보니 저도 살이 쪄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조용한 바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조언과 지혜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경청 능력과 남의 일에 대해 절대 비판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두 젊은이가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마을 전체가 분열되어 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행동을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용한 바람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노인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노인은 간단한 차를 내놓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우리 마을을 흐르는 강물이 말했습니다. 나는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흘러가지. 바위를 비판하지 않고 내 길을 간다. 강물은 그저 흐르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강물처럼 우리도 남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다르게 자라지만 한 나무가 다른 나무의 성장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라나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각자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서히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판과 불화가 결국 자신들에게도 해가 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는 남의 일에 무분별하게 지적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용한 바람, 노인의 지혜로운 말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대까지 전해지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바람은 모든 곳을 지나가지만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잠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대지는 무수히 많은 발걸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어느 것도 영구히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도 남의 행동을
잠깐 목격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흘러가며 바위를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며 자신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네 번째로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남의 일을 신경 쓰는 사람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것이고 성공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 한 조용한 산골 마을에 현명한 정원사라 불리는 나이든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정원이 마법처럼 아름다운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비밀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호기심 많은 토끼가 찾아왔습니다. 토끼는 정원사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결심했고 매일 정원 주변을 서성이며 정원사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토끼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도 그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토끼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정원사에게 다가가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건가요?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 건가요? 정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 같은 건 없어. 나는 그저 내 정원에 집중할 뿐이야.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꽃에게 말을 걸면서 나의 모든 관심을 이곳에 쏟아부어. 정원사의 말을 들은 토끼는 다소 실망했지만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곧 깨달았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정원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끼의 정원도 아름답게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이제야 비로소 현명한 정원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취는 바깥 세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일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세상에 빛과 생명을 준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길을 따라가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한다. 봄에는 씨앗을 품고 여름에는 생명을 키우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휴식한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물은 멈추지 않고 길을 찾아간다. 이처럼 우리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기보다 배울 점을 배워 발전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저도 전에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해서 이간질해서 깎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배워서 자신도 성장합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옛날 옛적에 멀고 먼 왕국에 민첩한 새와 지혜로운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첩한 새는 자신의 빠른 비행 솜씨로 왕국 내에서 가장 빠른 존재로 알려져 있었고 모든 동물들이 그의 속도와 민첩성을 부러워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거북이는 느린 걸음으로 인해 종종 다른 동물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침착하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큰 잔치가 열렸고 모든 동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잔치에서 민첩한 새는 자신의 빠른 비행을 자랑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혜로운 거북이도 그 장면을 보았지만 그는 질투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민첩한 새로부터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거북이는 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의 비행은 정말 멋지구나. 나도 내게서 배워보고 싶어. 처음에 민첩한 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곧 거북이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민첩한 새는 지혜로운 거북이에게 비행의 기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거북이는 새에게 인내와 꾸준함의 가치,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첩한 새는 거북이의 교훈 덕분에 더욱 지혜롭게 비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혜로운 거북이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다른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면서 왕국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왕국 전체에 퍼져 나갔고, 동물들은 민첩한 새와 지혜로운 거북이의 우정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배워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는 매일 자신의 빛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며 그 빛이 다른 것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우리도 타인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길을 밝힐 수 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며 중간에 만나는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대지는 모든 씨앗을 받아들여 자라게 하며 각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한다. 우리도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신만의 성장 경로를 찾아야 한다. 옛날에 한 조용한 숲속에 현명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숲의 모든 동물들과 바람, 강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지식과 지혜로 숲속 생물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숲의 동물들이 모여들어 현명한 나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토끼는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해 고민이었고, 거북이는 천천히 걷는 자신의 속도 때문에 늘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새는 자신의 높은 비행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고, 사슴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동물들로부터 질투를 받는다며 슬퍼했습니다. 현명한 나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각자 별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라. 그 밤 동물들은 나무 주위에 모여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별들이 서둘러 움직이지 않고도 밤하늘에서 빛나는 모습에서 자신의 속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거북이는 별이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궤도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새는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것을 보며 혼자라고 느낄 때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슴은 별들 사이의 조화로움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명한 나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별처럼 독특하고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길을 가며 타인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더 큰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그릇이 넓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이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